선생님, 그러면 저희 아이는 말하기를 못하는데 웅변학원을 지금부터 보낼까요? 웅변학원에 갔을 때 어떤 부분을 배울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부터 심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웅변학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말하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을 심어주는 몇 개의 훈련이 있어요. 네네. 사실 어렵진 않아요. 부제가 재밌어요. 무례함을 네. 참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법. 음.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이 아이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한다. 함부로 못하죠. 예, 왜냐면 얘는 단호하거든요. 예. 그럼 벌써 이 단호한 말하기를 구사하는 아이에게는 가서 아무렇게나 못 구는 거죠. 애티튜드도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몸에 배어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 학부모님 만나서 제가 어떻게 지도하셨냐고 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을까 해서 물어봤더니 이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뭐 특별하게 그런 걸 하진 않았어요. 무슨 뭐 토론학원이나 뭐 웅변학원 이런 거. 예, 저한테 실제로 웅변학원 다녀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일체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선생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무언가를 원할 때요 그냥 줘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유를 들었어요. 그럼 왜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라고 물어봤대요. 그럼 아이가 뭔가를 설명을 짧게라도 하면 그때 들어줬다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저도 교실에서 발표 하나를 들을 때도 저 한 번도 그냥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유도 한번 말해볼까? 이 말하는 게 처음엔 서툴죠. 모든 아이들이 서툴러요. 근데 이것도 하면 할수록 입에 붙죠. 그리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렇거든. 이런 말하기를 이제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상황만 다른 거죠. 네, 원칙은 같고. 원칙은 똑같아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이 말하기 훈련에서 절대로 복잡해도 안 되고 그때그때 달라요 해버리면 끝나요. 이 지도는 그냥 물 건너가는 겁니다. 네네. 그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거를 문제집 풀듯이 하면 안 되겠죠. 무례한 친구에게 나는 어떻게 말할까요? 1번, 네네. 2번, 3번. 이거 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도가 되겠죠. 그 실제 상황을 줘야 돼요. 실제 상황을 주고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이거를 엄마랑 둘이 같이 얘기해봐야죠. 또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학원이든 놀이터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겪게끔 해봐야 되나요? 엄마의 개입에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빨리 나가서 해소해주고 싶거든요. 갈등을 빨리 끝내주고 싶어요. 지켜보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반사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엄마에게는 일종의 반사적인 반응이에요. 엄마의 반응도 저는 똑같이 반사적인 반응이라고 한테 봅니다. 보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는지는 관찰을 해봐야죠. 얘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고 하셔야죠.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뭔가 말을 내뱉는 그것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죠. 네. 너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너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잖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까지. 제가 이제 둘을 같이 면담할 때도 있어요. 학부모님이랑 아이랑 둘을 같이 이렇게 본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가 다 얘기를 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맞지? 이렇게 아니 왜냐면 또 너무 많이 얘기하면 민망하니까 맞지? 이렇게 물어는 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갈등 상황을 직접 겪은 아이가 이거를 한번 되짚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길러줘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뭔가 시뮬레이션 해보고 돌려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직접 모든 일에 다 개입할 수 없잖아요. 있으면 뭐 좋겠지만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부모가 이야기를 해야죠. 부모도 그냥 내버려두면 반사적으로 툭 튀어나오니까 약간 참아주셔야 돼요. 한 템포만. 그리고 상황이 펼쳐졌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가 돌아왔어. 얘가 말을 못했어. 그렇게 효과적으로 얘기 못하고 울면서 돌아왔다. 이 아이들이요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제가 지도했던 아이 중에 그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친구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때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걔는 그냥 말하면 주먹이 나갔어요. 입학식 첫날 1학년 입학생의 코피를 터뜨린 아이예요. 부모 앞에서.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변화되기까지 걸렸던 시간이 2달이었어요. 예, 그래 2달이면 짧네요. 엄청 짧죠. 왜냐면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으니까. 몇 년 동안 살아왔는데. 얘는 딱 2달 걸렸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습관이
선생님 바뀌는 데는 적어도 2달은 필요하구나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66일이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얘가 2달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 2달 동안 제가 했던 지도가 뭐겠어요? 학부모님 면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지도할 테니까 함께 해보자. 부모님 그때 오셔서 울었어요. 우셨어요. 막 속상해서도 울고 뭐 하소연하면서도 울고. 근데 아이한테 제가 그때 했던 지도가 이런 거였어요. 네가 때리면 선생님은 오늘처럼 똑같이 혼낼 거야. 너 다음에 또 때리면은 그럼 선생님 지금처럼 똑같이 야단할 거야. 네. 그리고 엄마 오셔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네가 친구를 때렸기 때문이야. 그런데 친구를 때리지 않고 한 번이라도 참고 말로 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선생님 그 부분 이해하고 너랑 다시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아직 서툴러서 말을 못할 것 같잖아. 그럼 나한테 와. 그러면 선생님이 네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줄게. 그 친구한테.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는 2학년이었거든요. 2학년이니까 자기 말이 서툴 수 있죠.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참고 온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해줄 거야. 너랑 같이 말할게. 네. 내가 있으니까 나한테 와. 했거든요. 그 다음 날도 때리고, 그 다음 날도 때리고, 아, 그 다음 날도 정말요? 때렸어요. 네. 그냥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때리고, 싸납게 쳐다봤다고 때리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했죠. 계속 똑같은 지도를 했어요. 네가 그 친구를 때리면 안 되고 말로 표현해야 돼. 예. 그 상처 받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주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상처 주지 않는 그 말하기에 대해서도 얘를 가르친 거예요. 네네. 말로 해야 된다. 때리면 안 되고 말로 네가 생각하는 걸 단계를 거쳐서 말해라. 예를 들면 그 상처 주는 행동. 네. 다른 친구들 막 놀리는 행동일 때는 이 3단계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 사실은 지금 너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 기분 나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이가 정말로 저한테 찾아오는 날이 왔어요. 어느 날 왔어요, 저한테. 선생님, 왜? 그랬더니 선생님 오라면서요. 저한테. 선생님 오라면서요. 그래서 뭐를?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한 번이라도 참고 오라면서요. 그래서 저 오늘은 참았어요. 아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누가 자기를 이렇게 치고 갔대요. 아 그래? 그럼 넌 사실은 그 친구가 치고 간 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그 말을 자기가 잘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 친구 오라고 해라 해서 셋이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친구가 너가 치고 가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대.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선생님한테 왔더라. 그래서 선생님 지금 대신 설명해 줬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요. 저 이렇게 친지도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네. 어때? 넌 들어보니까 어때? 네가 만약에 얘 때렸으면 얘는 굉장히 억울했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펑펑 울어요. 때리던 아이가 어머. 좀 왜 울어? 저는 또 제가 뭐 또 실수했나 해서 네.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억울한 게 풀렸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억울함이 한이 많은 아이였네. 네, 자기는 자기 나름으로 뭐 억울한 게 억울한 게 많대요. 왜냐면 맨날 혼나니까 억울한 게 맞아요. 많았겠죠. 그래서 그 전에도 혼나고 그 전전에도 혼나고 맨날 혼나는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딴에는 자기를 치고 갔는데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제가 아이를 다독이면서 네가 이 한 번을 시작했다는 거 선생님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 너는 오늘로써 변화된 거야. 제가 이 한 번을 굉장히 크게 격려해 줬어요. 우리 이 한 번으로 이제 변화될 거야. 나 그렇게 믿는다. 근데 진짜로 그 다음부터는 때리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말이 무섭네요. 말이 대단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기 실력을 키우려면 가정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고 연습하는 방향으로 팁을 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 표현 못해. 웅변학원을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네. 보완제를 찾으려고 하시잖아요. 네. 질문을 사실 많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 아이는 말하기를 못하는데 웅변학원을 지금부터 보낼까요? 제가 실제 들었던 질문들이에요. 저는 웅변학원에 갔을 때 어떤 부분을 배울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정말 그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부터 심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웅변학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말하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을 심어주는 몇 개의 훈련이 있어요. 네네. 우리 이제 인터뷰 많이 하시니까 네네. 느끼실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복식 호흡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상황에서는 만져보면 배가 단단해요. 이렇게. 그렇네요. 그쵸? 네네. 이걸 아무래도 힘을 주려고 하죠. 아무래도 힘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익숙해요, 저는. 와, 발성도 그렇고 네. 자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배에 힘이 들어가면은 일단 어깨가 펴져요. 선생님 그 말씀 하니까 제가 갑자기 배에 힘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데요. 배에 힘을 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깨가 펴지고 어깨가 펴지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살짝 변해요. 그렇죠. 당당해지죠. 네. 그리고 이 자신감은
은연중에 상대방을 그렇게 느끼게 해요. 아, 저 사람은 조금 다르다. 음. 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거를 처음 시켰을 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복식호흡이라는 표현 자체도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지도했냐면 주먹을 쥐고 얘기해 볼까? 이렇게 지도를 했어요. 발표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교실에서. 네. 그러면 제가 주먹 쥐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주먹 꼭 쥐고 얘기해라. 그러면 한결 덜 떨릴 거야. 와. 안 떨린다고는 안 할게. 근데 네, 네. 덜 떨려. 선생님도 떨릴 때는 이렇게 주먹 쥐고 해. 그러니까 배에 힘주고 주먹 쥐고 앞을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 배에 힘주고 말하기를 가정에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좀 조금 더 자신감 얻고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조금 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죠. 두 번째, 말은 짧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만연체로 하면 앞에 얘기 뭔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죠. 기억도 안 나고요. 초등학생은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도 않아요. 이미 가 있어. 어디 가 있어. 입이 어디 갈고 중간에 이 말을 끊어버려요. 친구가. 그럼 상처받고. 네, 어쩌고 저쩌고. 알았어. 알았어 하고 딱 끊어버리죠. 그러면 나는 아직 말도 다 안 끝났는데 얘가 끊어버리는 거죠. 와.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을 짧게 끊는 습관을 붙여주실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을 많이 안 해본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네. 가지고 있는 이게 습관이에요. 근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정리되니까. 정리되니까. 예. 그래서 말을 짧게 하는 훈련을 해줍니다. 주어, 수러, 주어, 수러, 주어, 수러. 이렇게 기본 습관을 잡아주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나중에 논술을 쓸 때도 그렇고 토론을 맞아요. 할 때도 네. 그렇고 이거는 이제 토론을 직접 지도를 해보시거나 아이들 토론 대회를 한 번이라도 준비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당연히 아세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네네. 반드시 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선생님이 스피치 학원에 너무 핵심을 지금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거의 핵심이라고 봐요. 길어지지 않게, 수로가 저 뒤에 있지 않게, 짧게. 그러니까 아이가 평소에 길게 말하는 습관이 들어있다면 이거는 아이가 말하기 익숙치 않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어리니까.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딱딱 잘라서 짚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조금만 짧게 얘기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냥 네. 그 정도만 몇 번 짚어주셔도 점점 짧아집니다. 세 번째는 끝을 맺어야 돼요. 문장을 말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점점점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끝까지 얘기 안 하고. 끝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랑 얘기하면 굉장히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신감 없죠. 그렇죠. 네. 나는 조금 안 하고 싶은데. 점점점. 네. 또는 그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 그래서 사람의 핵심이. 제가 이제 아까도 장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장난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떤 걸 느꼈냐면 선생님 얘도 그때는 재밌다고 했어요. 아니야, 내가 언제 재밌다고 했어. 아니야, 너 그때 물어봤을 때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점점점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확실하게 말을 해준 게 아니라 마치 동조하는 것처럼 상대 아이는 듣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의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A랑 B랑 싸워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A 이야기하고 B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 점점점에서 발생해요. 상대편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본인이 테니까.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그렇죠. 하는 거죠. 예. 너도 같이 한다고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는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아니라고. 아니야까지 해야죠. 분명하게 말하는 그 훈련을 시켜주는 건데 제가 이제 딱 세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는 모든 말하기 사실 모든 것의 그냥 핵심이고 기본기예요. 기본기. 네. 이 부분만 잘 짚어주셔도 많은 부분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평소에 지도를 해주셔야 학교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해요. 걔네들은 유난히 말하기가 익숙하고 편해 보여요. 그리고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조금 잘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유 말하기까지 가면 좋아요. 저는 교실에서 제가 아이들 지도할 때는 이유까지 말해볼까를 항상 지도를 해줬었어요. 네. 그래서 이유를 한번 말해볼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야 같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조금 익숙해지면 한 두 가지만 얘기해볼까? 이렇게 좀 늘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1년 갈 때쯤이면 아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거는 꾸준히 지도해주면 이유까지 이제 이건 바로 근거를 들어 말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옮기는 게 네. 사실 논술이고 네.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굉장히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 느낌이 탁 잡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져요, 이제. 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하는 말은
너무 맞는 말이네. 분명하고 네. 뜻이 너무 명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함부로 굴 수가 없어요.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요.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학습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돼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은 행동을 바꾸고 음. 행동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음. 저는 이 관계를 바꾼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포인트,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함께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메시지 나눠주시러 군산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